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성률 프로라고 합니다. 먼저 테크토닉과 또 이렇게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전에 서비스 메시에 대한 내용들도 있었는데 저는 뭔가 한 개발자로서 좀 더 릴리즈를 개선하고자 하는 고민과 그 노력에 대해서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이 진행될 텐데요. 전반적으로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그 이후에 어떤 노력을 저희는 녹여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도 상당히 밀접한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액트그룹에 있고요. 그리고 루카스로 이름을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저와 같이 사는 고양이입니다. 왜 고양이 사진이 있냐고 하시면 그냥 넣습니다. 이런 많은 분들에게 한 번 정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서요. 이제 5살 됐는데요. 예, 아직 지금 시간이면 아주 매우 높은 확률로 자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 SDS에서 금융사업과 그리고 삼성전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현재는 애자일 그리고 데브옵스 쪽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데브옵스하고 릴리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데브옵스는 예전에 벌써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2008년 애자일 컨퍼런스에서 패트릭 두부아가 애자일 인프라스트럭처와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꺼냅니다. 이때 데브옵스란 개념이 처음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한 얘기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얘기는 운영 조직과 개발 조직이 대단히 분리되어 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어요. 이미 애자일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과거 워터폴하게 개발을 진행을 해서 단 한 번의 인도로 모든 프로젝트가 끝나는 그런 경험도 이미 겪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애자일 방법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러한 프로세스들이 대단히 축약해서 뭔가 이터레이션하게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변화를 추구하고 있죠. 위키피디아에서 데브옵스라고 검색해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뭔가 개발이 나오고 운영이 나오고요. 그리고 뭔가 소통, 협업 간, 그리고 어떤 조직 개발 환경이나 문화라는 키워드가 자꾸 나오는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수시로 검색도 해보고 찾아보는데 찾아볼 때마다 이 텍스트가 너무 난해합니다. 대단히 모호하죠.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개발자의 성지인 스택 오버플로에 상당히 많이 드나듭니다. 여기서는 애뉴얼하게 그 스택 오버플로우 디벨로퍼 서베이를 계속 발간을 하죠.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실 텐데요. 제가 이 부분을 연도별로 찬찬히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2008년에 패트릭 두부아가 얘기한 이후에도 많은 부분이 데이터화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까지도 얘기가 없다가 점점 2017년에는 크게 그 부분이 변화가 돼서 나는 데브옵스 스페셜리스트야 하는 사람들도 10%가량 서베이로 등록이 됐어요. 그 이후에는 시스템 어드민 데브옵스 그리고 요즘은 더욱 친숙한 SR이라는 이름까지 그런 식으로 보고서에 등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릴리즈를 하면 이러한 흐름으로 릴리즈를 하죠. 이미 너무 친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 있는 단계들을 위아래로 적어봤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진행하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대단히 많은 툴들을 써요. 그래서 제가 이 페이지를 만들면서 우리 이 단계에서는 어떤 툴들을 우리가 쓰고 있지? 라고 한번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 다 쓰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슈와 스토리를 등록하기 위해서 지라를 활용하고요. 컨플런스나 깃허브 페이지에 위키 같은 내용도 등록을 합니다. 그 이후에 뭔가 셀로니엄, 리퀴베이스, 스피네이커 이런 등등의 툴들을 통해서 디플로이를 하고 ELK 등등의 그라파다 등 이런 툴들을 활용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로깅을 또 남기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릴리즈 담당자 한번 해봐라. 혹은 오늘 릴리즈 시작합니다라고 할 때 주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이 느낌을 항상 달고 살았습니다. 뭔가 사실은 좀 너무 과격한 표현이 있지 않나라고 느껴지실 텐데요. 사실은 이게 진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약속도 취소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환이라는 가장 긍정적인 내용도 넣어놨는데요. 가끔은 뭔가 버그도 없이 프로덕션에 정상적으로 올라가서 내가 이제 지금 퇴근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빨리 끝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릴리즈를 하면서 언제나 개선할 포인트가 있다는 점에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꼬꼬마 시절 개발자일 때 이클립스를 썼었습니다. 지금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인텔리지A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하지만 이클립스를 쓸 때 자바를 손을 대고 그것을 그냥 자체 컴파일을 해서 클래스 파일을 도출을 합니다. 그럼 그 클래스 파일을 그냥 바이너리 형태로 이동을 시켜서 오버라이딩 하죠. 그것을 프로덕션이나 스테이징에 바로 올리면서 또 테스트도 해요. 이게 나름대로의 프로세스도 있는데 사실은 뭔가 굉장히 자동화되어 있지 않고 수동으로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존재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결국엔 롤백을 할 때도 뭔가 데이터베이스 스크립트가 바뀐다든지 어떤 기존 버전에 항상 바이너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부담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뭐 별 생각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뭔가 손으로 하는 작업도 나중에 대단히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나름 장인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릴리즈를 주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고민하고 있지? 라는 물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 혹은 사이트 프로젝트에 가서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도출한 내용들은 이러합니다. 얼굴을 직접 실을 수가 없어서요. 제가 좋아하는 동물들을 얼굴 삼아 넣었는데요. 먼저 저기 보이시는 펭귄님은 배포 완전 전문가세요. 이분은 14년간 배포를 해서 정책도 수립하셨고요. 실제로 바이너리 결제와 합의 프로세스를 모두 관리를 하십니다. 그런데 뭐 트래킹 이슈라든지 자체 컴파일 등의 고민을 가지고 계셨고요. 너무 긴 릴리즈 타임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축약시킬 수 있을지 고민했죠. 그리고 이 사슴님은 최대한 지라를 활용해서 모니터링을 했고요. 그리고 템플릿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고민도 하셨어요. 타조님은 맡은 릴리즈 양에 비해서 너무 혼자 담당하시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너무 외롭다. 이렇게 지나가는 이 밤이 너무 힘들고 외롭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분이 대단히 노력을 하셨던 건 컨플런스랑 지라라는 이런 제품군을 통해서 대시보드 형태의 어떤 시각화할 수 있는 어떤 릴리즈 버저닝과 루트를 관리하셨다는 것이 저에겐 새롭게 다가왔고요. 다람쥐님은 어쨌든 자체 개발한 배포 현황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티피케이션이라든지 그 밖에 결제 프로세스를 나름대로 태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은 어쨌든 빌드와 릴리즈를 하면서 발생하는 결제 프로세스는 항상 대부분 존재를 했고요. 그리고 다들 고민하시는 게 이번 버전의 추적성을 어떻게 가져가지?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내가 어떠한 버전을 반영했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은데 하물며 소스까지 어프로치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롤백에 대한 고민과 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개발자로서 도움이 되는 좀 제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욕구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품을 명시를 했는데요. 뭐 다양한 얘기가 있었지만 그냥 커먼하고 이해하기 쉽게 딱 들었을 때 알 수 있도록 릴리스 매니지먼트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저희는 이런 팀을 내부적으로 꾸렸습니다. 제프 벤조스가 얘기했던 투 피처팀을 저는 입사 이후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요. 드디어 한 번 이렇게 기회를 맞이했어요. 최대한의 효율로 이곳에서는 프로젝트 리더, 기획, 디자인, 그리고 백엔드, 프론트엔드 디벨로퍼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홀팀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많이들 하셨겠지만 faceyourmanga.com에 가서 상대방의 얼굴을 다 그려줬어요. 이런 팀 빌딩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좀 더 빠르고 좀 더 대화도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품 개발을 하면서 기존에 경험해보지 못한 인셉션 단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단계를 굳이 넣은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저는 개발자로서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개발 단계에 들어가거나 혹은 운이 좋으면 설계 단계에 겨우 들어가서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획하고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처음으로 경험을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전체 프로젝트의 10%를 고민하고 코스트를 산정하는 이 인셉션 단계에서는 지금 이러한 키워드로 이틀 동안 진행을 했고요. 그 중에서 엘리베이터 피치라는 단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계는 사실 제목부터가 재밌어요. 엘리베이터에 탑승을 했는데 어떤 대단히 중요한 사람을 만났고요. 그 사람한테 짧게는 30초, 그리고 길게는 2분 사이에 우리가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서 키워드만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미 이해하기도 쉽죠.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고요. 릴리스 담당자가 저희가 만든 가칭의 릴리스 원클릭이라는 제품명, 데보스 관점에서 최대한 휴먼 에러를 줄이고 싶고 리드 타임을 축약해서 서비스 연결을 다채롭게 하고 싶다. 뭐 이러한 키워드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페르소나를 설정했는데 윤배달씨라고 이름을 줬어요. 저희 마음대로. 딱 보면 이해하시겠죠? 뭔가 딜리버리를 정말 잘할 것만 같은 그런 상상의 인물입니다. 이분은 꼼꼼하고 대단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항상 저희 사내 시스템에서 붙어 살아요. 그래서 업무의 흐름을 어떤 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얻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실수가 대단히 두렵고요. 빨리 릴리즈를 할 때는 최소한의 스트레스로 진행이 완료되는 것을 원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자기가 부재시에 또 다른 담당자가 존재를 할 텐데요. 그분에게 뭔가 플로우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주고 싶다라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런 제품의 꼴은 무엇이며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페인 포인트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했어요. 저는 뭐 이젤의 포스트잇을 통해서 글을 적고 이렇게 붙이는 행위만으로도 우리 팀원 간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뭐 이견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를 정말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세 개의 작품은 오늘 선보일 저희가 프로토타입 중에 저희가 멤버들의 핸드메이드로 제작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제품이 진행되지 않을까요? 라고 구상한 상상도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흐름들이 있죠. 어떤 우리의 프로세스는 박스 형태의 태스크로 만들 수 있고요. 그 태스크는 어떤 가로나 혹은 세로의 플로우로 구성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저희는 이렇게 마치 갤러리처럼 붙여놓은 거를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저희가 이렇게 스티커를 한 장씩 붙여주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개발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플로우를 올리고 그릴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거는 잘 아시는 어도비 포토샵입니다. 뭔가 새로운 레이어를 입혀 나갈 때 그 바닥에서는 투명한 배경이 항상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디자인적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저희는 이러한 그냥 심플한 화면을 개발을 했습니다. 보시면 좌측에는 뭔가 테스트를 구성할 수 있을 것만 같고요. 오른쪽에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는 헤더를 두고 그 왼쪽에는 모델링 패널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저희가 어떤 프로세스의 태스크를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고요. 이 태스크를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우측에서는 실제 그 태스크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표현을 했습니다. 최초에는 이러한 태스크가 생길 거고요. 이 태스크는 사실은 뭐 하는 녀석인지 몰라요. 마치 널과 같은 존재죠. 그리고 이 태스크 박스에는 위아래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 손잡이를 누르면서 붙여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형태로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어떤 프로세스의 시각화를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무것도 의미 없는 태스크는 사실은 이러한 단계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선택하기 나름인데요. 먼저 담당자가 검토를 하고 뭔가 체크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계도 둘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두 번째 녹스라고 되어 있는데 녹스는 우리의 그 삼성 SDS 사내 시스템입니다. 이 사내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요. 뭔가 프로세스에는 이런 사내 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결제, 메일, 그리고 메시지 등등의 작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저희는 전사 빌드 서버는 젠킨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빌드와 디플로이까지 진행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 젠킨스를 통해서 소나큐브와 연결을 지어서 테스트
테스트 단계까지 파이프라인으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컨테이너 기반으로 제품을 올리게 되면 그 부분을 실제로 디플로이하기 직전에 블루그린의 방식으로 디플로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태스크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최초에 아무것도 없던 태스크에서 뭔가 성격이 적용된 태스크의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우측 상단에 자동 실행도 있고요. 뭔가 완료 시 메일 발송이라는 텍스트도 존재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뭔가 이 플로우가 진행되면서 어떤 액션을 하겠구나라고 뭔가 이해가 되시나요? 이 태스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우측에서는 실제로 어떠한 설정을 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최초로 제품 개발을 할 때, 최소한 그래도 야멀이나 제이슨을 개발자들은 잘 활용을 하지만, 실제로, 좀 더 편하고 적용하기 쉽게 디자인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설정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젠킨스 빌드 주소와 잡을 설정을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또 담당자도 있어요. 저희가 지라 스토리를 구성을 할 때 어떤 어사이니를 지정하는데 태스크도 똑같이 어떤 특정 담당자를 지정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측에는 이제 녹스 결제 라인을 구성할 수 있는 화면이 되겠고요. 태스크를 구성하다 보면 어떤 목적으로 그룹화를 지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요. 개념은 짓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태스크 그룹을 만들고 그 안에 태스크를 하나하나 넣을 수 있도록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모든 어떤 뭐 MSA의 서비스가 각각 등록을 해서 이것이 병렬적으로 바로 진행을 할 수 있게도 할 수 있고요. 어떤 의미 있는 프로세스라면 순차적으로 진행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스프링 부트로 올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액티브엠큐를 굳이 넣은 이유는 뭔가 메시지 큐를 활용해서 조금 더 신뢰성 있는 처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태스크를 변화하고 실제로 릴리즈 플로우가 진행되는 이 단계 하나하나가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메시지 큐를 활용하는 방식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뭐 카프카도 있고 레비엠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그런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어요. 한 건 한 건 메시지를 발생하면서 그것이 얼마만큼 신뢰성 있게 처리되느냐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파치 액티브엠큐가 그래도 저희 조건에 만족하는 그런 오픈소스였고요. 그 중에서도 아르테미스 버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동하는 모습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프론트엔드 유저는 실제로 화면에서 어떤 태스크나 그 릴리즈의 변화를 직접 이 화면에서 클릭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하나의 변화가 각 메시지가 생성이 되고 퍼블리싱 되죠. 그러면 그 액티브엠큐 브로커가 그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하나 받아서 그 메시지에 대한 페이로드를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요청이 왔는데 사실 너희가 진행하고 있는 릴리즈는 대단히 중요하지. 그래서 이 릴리즈 안에서 이 플로우가 변경이 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베리피케이션을 이 단계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명명한 릴리즈 엔진 안에서 이런 것들이 모두 메시지가 정확히 소비가 됩니다. 소비된 메시지는 다시 사용자한테 알려줘야 되는데요. 저희는 뭔가 폴링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사람은 릴리스 담당자도 있을 수 있겠고요. 실제로 태스크 담당자 등등의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는데요. 액티브엠큐에서 처리된 결과 자체를 웹소켓을 통해서 다시 퍼블리싱해서 화면에서는 즉각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 부트를 활용하면서 결국에는 이 JMS 자바 메시지 서비스의 그런 구조가 충분히 프레임워크화돼서 제공이 돼서 저희는 이런 메시지를 발생시키고 소비하는데 대단히 편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만들면 그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릴리즈를 하게 돼요. 그러면 워크플로우는 뭔가 템플릿의 개념으로 지속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릴리즈를 생성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뭔가 아까와 다르게 뭔가 센터 정렬이 되어 있죠. 뭔가 플로우에 좀 더 집중을 시키고 싶었던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플로우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상단에는 이 릴리즈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릴리즈 담당자를 명시를 했고요. 이 릴리즈에 연결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같이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태스크별로 얼마나 리드 타임이 발생했는지를 지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각 태스크를 클릭했을 때는 모달의 형태로 상세 화면을 꾸준히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블루그린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도달하게 되면 운영 상태 확인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이러한 화면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이미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빌드가 돼서 롤링 업데이트가 된 결과물이 여기에 표현이 되고요. 우리는 단순히 스위칭하는 방식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다운타임 없이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혹시 프로덕션이 변경이 되었는데 혹시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다시 전환 버튼 눌러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획도 해보고 고민도 해봤는데 이런 부분을 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릴리즈 매니지먼트를 어디에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좋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에게는 삼성 SDS에서는 데브옵스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다양한 데브옵스와 관련된 툴들을 한데 모아놓은 장소인데요. 그 중에서 데브옵스 콘솔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신 이런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이라든지 랭귀지들을 실제로 선택을 해서 즉각적으로 어떤 환경을 구성해주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서는 파이프라인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요. 실제로 저희가 늘 꿈꿔왔던 나는 폴리그라프 프로그래밍을 하는 개발자라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었어요. 여기서는 VM이나 컨테이너를 통해서 실제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 데브옵스 콘솔을 말씀드렸냐면요. 이 데브옵스 콘솔에서는 프로젝트 그룹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프로젝트 그룹 안에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들을 릴리즈 매니지먼트 워크플로우에 하나하나 갖다 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워크플로우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빌드하고 배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 프로젝트는 연결을 워크플로우랑 지어서 각 파이프라인이 하나의 그룹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요. 그런 그룹으로 구성된 그 위치 전후로 또 다른 태스크를 위치하기가 굉장히 용이했습니다. 그래서 릴리즈 담당자는 특정 프로젝트 혹은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우리의 서비스 목록들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릴리즈는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좀 더 빠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먼저 수정을 하게 되고요. 그 워크플로우 기반으로 릴리즈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워크플로우가 실제로 시작되기 전에 뭔가 결제 첨부라든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고요. 실제로 릴리즈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면서 실시간으로 노티피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내 시스템에 메신저와 연결을 지어서 어떠한 진행률을 가지고 있고 어떤 변화가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젠킨스 같은 경우에는 좀 스킵해서 빠르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실제로 태스크가 실패를 해도 재시작을 하거나 필요에 의해서 스킵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전체적인 채팅방 안에서 관련자들을 모두 자동으로 넣어놓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태스크 담당자로 지정된 특정인에게는 따로 노티피케이션 푸시를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면서 실제 보시는 이 블루그린 태스크에서도 실제로 운영과 운영 대기가 계속 표현이 되고요. 단순히 전환 버튼을 통해서 이 부분이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품 개선을 하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사슴, 펭귄 이런 분들이 고민했었던 부분이 얼마나 자동화됐는지를 좀
나름대로 추려봤거든요. 그래서 템플릿 기반으로 어떤 플로우를 진행하고 싶다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개선을 했고 지라와 GitHub 간의 연결 추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쉬운 블루 그린 환경을 구성을 해서 롤백도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구현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릴리즈 단계가 진행되면서 누구에게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취합을 하는 등의 작업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 소요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알려주고 리스폰스 받는 부분에 있어서 리드 타임을 상당히 줄여 나갈 수 있게 되었죠. 사실 많은 분들이 릴리즈를 기능 개발을 하고 릴리즈를 완성을 시키면 뭔가 한시름 놓게 되는 그런 마음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어떤 버전별로 기능 개발을 하고요. 그 버전별로 어떤 기능이 기록을 하는지에 대한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게 되죠, 보통은. 그래서 저희는 지라와 GitHub 등을 연계를 져서 실제로 릴리즈가 진행이 되면 이 지라에서도 릴리즈 버저닝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버전에 관련된 스토리나 그 에픽 등에 대한 정보를 인터페이스해서 실제로 GitHub 등의 마크다운의 형식으로 내용들을 한 번에 태깅하고 릴리즈 노트를 작성하는 부분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잊을 수 있는 단계들을 좀 더 챙겨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트래킹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지라에 스토리를 등록하고 그 스토리의 연결성만 잘 유지만 한다면 그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뭐 피처, 그리고 에픽, 그리고 초어스, 그리고 또 다른 스토리들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어요. 이것들은 지라 링크 하이라키를 통해서 한 번에 확인을 해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코딩을 하고 커밋을 할 때 그 지라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포함해서 커밋을 하면 사실 지라에서도 GitHub 인테그레이션 플러그인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스토리에 어떤 커밋이 들어갔는지 전부 표현이 돼요. 그러면 우린 실제로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이 스토리에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클릭을 해서 실제로 GitHub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웹상으로 실제로 어떤 소스 변화가 있었는지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제품 개발도 했고요. 사실은 전사적으로 서비스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저희 빌드 배포 서버도 어떤 클러스터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요. 이 클러스터의 환경 자체 때문에 전체적인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부분을 저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체크아웃, 빌드, 푸시 이런 필드마다 저희는 어떤 통계를 내면서 뭔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클러스터 환경 자체를 변화함으로써 이런 부분을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결론에 다다랐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젠킨스 설정입니다. 뭔가 마이너해 보이지만 또 의미 있는 설정이라서 넣어놨어요. 뭔가 샬로우 클론을 이네이블 하면 실제로 git 클론 depth 1 이런 식으로 커맨드가 들어가면서 빌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은 히스토리를 관리하고 있는 툴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젠킨스에서 빌드를 하면서까지 GitHub의 히스토리를 모두 가져올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단순히 조금 변화시킨 것만으로도 대단히 많은 시간 차이를 보이는 프로젝트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사 넥서스를 담당하면서 실제로 넥서스에 수많은 저장소와 아티팩토리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컴팩트하게 관리를 하고요. 또 그리고 내부적으로 스케줄링 작업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실제로 전사적으로 빌드되는 시간과 좀 더 차이를 둔다면 이런 부분이 실제로 최종 빌드 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그냥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하나의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전사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10%, 20%의 개선이 진행이 된다면 이것은 전사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작업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2018년부터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릴리즈가 개선이 되었을까? 그래서
릴리즈 주기와 크기를 보니까 정말 다행히도 우리가 고민하고 그리고 노력한 내용들이 반영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히 벌크한 기능이 한꺼번에 릴리즈가 되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뭔가 이슈가 발생하면 사실은 나머지 기능을 테스트해 보기도 전에 계속 다운타임이 발생을 하죠. 그러나 지금은 거의 데일리 단위로도 반영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커밋 하나로 기능이 변경되어서도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민도 해보고 제품도 개발하고 해보고 했는데요. 사실은 마음이 개운하지 않아요. 고민은 꾸준히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레슨런은 우리는 그래도 부담이 적은 릴리즈를 제공하고 싶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개선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다양한 분들에게 좀 임팩트 있게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뷰도 해보고 대화도 나눠보니까 이런 릴리즈 단계에 있어서 스크립트뿐만 아니라 뭔가 일련의 과업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뭔가 문서 작업도 많았고 결제 프로세스도 대단히 다채롭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세스를 우리 나름대로 좀 정형화시켜서 프로세스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던 거고요. 이런 부분을 재사용하면서 전체적인 리드 타임을 줄여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보신 화면들은 사실은 바닐라 JS로 대부분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개발해보면서 느꼈던 점은 뭔가 플로우를 구성하고 이런 부분을 뭔가 사용자가 편하게 이동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저도 예전에 경험했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릴리즈 담당자는 부담을 많이 느껴요. 스트레스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에 있어서 대단히 익숙해져 버리는 경향들도 있었어요. 내가 불편하지만 어쨌든 이 작업은 중요하고 이 작업이 오래 걸리더라도 릴리즈를 하면 만사 오케이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는 어디에나 존재한다라는 데 포커스를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 옮기자 이런 내용도 생각해 봤는데요. 그 이유는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웹상에서 페이스북도 하고 트위터도 하면서 카라 아흐메드라는 그런 개발자와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이분이 이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백엔드, 프론트엔드, 그리고 데브옵스 로드맵을 이게 손수 그려서 월초마다 이렇게 퍼블리싱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세션을 가지게 된 것도 대단히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이 세션에서 이러한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해도 괜찮겠냐라고 제가 정중하게 부탁드렸더니 흔쾌히 오케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데브옵스를 해야 할 때 우리는 어떤 툴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그래픽인데요. 폰트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굵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랭귀지를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서버, 그리고 시큐리티 등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데브옵스에 녹아져 있어야 합니다라고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고민했던 건 이거예요. 단순히 툴을 쓰는 것만으로도 데브옵스를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기서 대단히 고민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연구 그리고 실제로 고민을 저보다 훨씬 많이 하셨던 과거의 연사들이 느꼈던 것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뮤테이블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CI/CD 툴, 커뮤니케이션 도구 이러한 툴적인 요소들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뭔가 애자일 그리고 어떠한 조직 문화 그리고 사고 방식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있어야 데브옵스를 우리는 잘 할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계속 이 페이지에는 수많은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런 물음표를 보면서 느꼈던 것도 있었고요. 실제로 개선하고 이미 잘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좀 더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질문과 조건이
가지는 방향은 단 하나예요. 데브옵스는 결국에는 개발자들을 편하게 하고 오퍼레이션 운영 측면에서 뭔가 자동화해서 편하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 데브옵스는요, 정말 기민하게 움직여서 실제로 우리 서비스를 얼마나 빠르게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느냐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개발도 하면서 운영도 같이 하고 있는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물론 대단히 힘든데요. 이런 환경이 주는 많은 고민들을 실제로 헤쳐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접 고민해 보시면서요, 실제로 불편한 프로세스가 반드시 존재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버릴 수도 있고요, 컴팩트하게 가져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변화하는 것은 최대한 피해 주시고요, 조금씩 문화라든지 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씩 변화하시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 고양이를 마지막으로 마칠 텐데요. 결국에는 저희가 선정했었던 윤배달 씨라는 페르소나는 지금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툴을 쓰면서도. 하지만 추후에 이런 고민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너도 계획이 있는 친구구나라는 좋은 칭찬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